이번에는 국내외 이슈 진단을 통해 시장 흐름을 예측해보는 증시저격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에 트리플 인베스트 김우식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증시 정말 숨가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FOMC, CPI,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체크할 만한 일정들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그런 와중에 미국 증시는 좀 많이 하락했는데 국내 증시는 나름 선방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미증시의 변동성에 비해서는 선방을 했는데 그게 지난주도 그랬고 사실 2주 전에도 그랬어요. 그때도 미증시는 상당히 어떤 급등락이 좀 있었지만, 그렇죠. 급락은 있었지만 우리는 선방을 했거든요. 우리 증시는 사실은 외국인 수급이 거의 결정한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지난주 글로벌 증시는 대체적으로 다 부진했죠. 예, 그렇죠. 특히 러시아 쪽이든 유럽이든 미국도 그렇고요. 대체적으로 불안한 모습 보였는데 우리는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큰 이벤트가 미국의 11월 CPI 그리고 FOMC 회의였는데 두 개의 이벤트를 거치면서 서서히 좀 국면이 지금 좀 바뀌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CPI든 아니면 연준의 FOMC 회의든 이 두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예. 실제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우선 이제 미국 11월 CPI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낮았으니까 그 CPI 그림을 보시면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둔화되는 모습이죠. 근데 실제로 예상보다도 7.3보다 낮은 7.1을 기록한 헤드라인이 기록하면서 상당히 좀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졌고 장 초반에 미증시가 3, 4% 급등을 했었는데 결국은 장 끝나고 보니까 거의 제자리에 와버렸죠. 별게 없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FOMC 회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상했던 50bp 금리 인상 여기까지는 맞고요. 그리고 최종 목표 금리 같은 경우는 좀 높아질 수 있다고 했는데 점도표를 보니까 5.1%까지 나와버리니까 좀 당혹스러웠죠. 왜냐하면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전에 얘기했던 것과 또 뉘앙스가 약간 바뀐 것 같은 약간 매파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우리 시장이 좀 민감했던 어떤 그런 구간이었다면 그런 정도로도 충분히 한 마이너스 3, 4% 빠질 수 있었는데 오히려 또 선방을 해버리죠. 거의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벤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했던 긴장했던 것보다는 호재로든 악재로든 시장에 큰 영향이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두 개를 놓고 보면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시장의 작은 어떤 그런 지표였던 ISM 서비스업 지표 같은 이런 쪽에 영향을 크게 받았거든요. 예전 같으면 B급 지표, C급 지표 보지도 않았지만은 지금은 시장이 워낙 예민하다 보니까 이런 지표에도 가파르게 움직였습니다. 소비 지표도 물론 나오고 영향을 줬겠지만은 역시 경기 침체가 가장 큰 화두로 작용한 게 아닌가, 이게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우리 그동안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국면이 왜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리냐면 악재가 나오면,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 반대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호재로. 왜냐하면 연준이 이 정도의 경기 분위기라 그러면은 강한 드라이브를 못 걸 거야. 호재로 작용하고, 또 반대로 이제 좋은 경제 지표가 나오게 되면 또 악재로 작용했거든요. 예. 이런 분위기면 더 강하게 연준이 밀어붙일 거야, 금리 인상을. 요것 때문에 호재는 악재가 되고 악재는 호재가 됐었는데 이게 국면이 조금 바뀌고 있다는 거. 이제는 호재는 호재로, 예. 악재는 악재로 정직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국면 전환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경기 침체 분위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의 어떤 여러 가지 종목들, 섹터들이 모두 어려웠는데 특히 많이 빠진 게 테슬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많이 빠졌죠. 16% 빠졌어요. 예. 16% 급락이 나왔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약 9% 빠졌고, 애플도 5% 빠졌는데, 그리고 나머지 섹터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2% 정도 지수가 빠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빠졌습니다만은, 예. 특히나 이제 악재가 특별히 있었던 종목, 테슬라는 계속 나오는 오너 리스크. 만약에 이번에 트위터만 인수 안 했다면 예. 이 정도까지는 안 빠졌을 것이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기 침체 때문에 영향받는 것은 자동차도 그렇고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본다 그러면은 그건 애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받고 있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 영향을 받는데, 특히 이제 좀 기대를 모았던 광고 관련 서비스가 약간 광고의 어떤 효과가 떨어지더라는 얘기 나오면서 지난주에 9% 급락을 했는데, 사실 최근에 올라온 거 생각하면 별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 가장 큰 문제는 테슬라였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우리 국내 증시로 돌아보면은 미 증시보다는 선방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역시 우리 증시는 외국인 수급에 대단히 예민하게 연동이 됩니다. 예. 아무리 악재가 많이 나오더라도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장을 지켜주는 흐름을 보이는데 지난주에 외국인이 5천억 정도를 매수했어요.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합해서 보면 5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을 방어를 해주는 것이 아닌가. 근데 이게 꼭 좋다고 얘기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번 주에 외국인 매도가 한 몇 천억만 나와도 우리 장은 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어떻게 움직일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은 너무 우리 국내 수급의 체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너무 쉽게 휘둘리는 장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리겠고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중간중간에 뭐 바이오 섹터라든지 엔터 뭐 콘텐츠 이런 종목 섹터가 움직여주긴 했는데 연속성이 없어요. 문제는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내일 시세를 예상할 수 없다는 거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잡테마주 펀더멘털이 없는 이런 잡테마주들이 강하게 돌아가는 질이 좀 떨어지는 시장이 조금 반복이 되고 있더라. 이런 점은 조금 아쉬운 장이었다. 그렇게 한 주간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증시 브리핑 살펴봤고요. 이번 주 일정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표로 같이 보시죠. 네, 현지 시간 19일 월요일에는 일본의 통화정책회의가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20일에는 중국의 LPR 금리가 결정되고 21일에는 미국의 11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지수와 함께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22일에는 미국의 3분기 GDP 확정치가 공개되고 또 마지막으로 23일에는 미국의 11월 PC 물가지수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자, 지난주 증시가 워낙 숨가쁘게 움직여서 그럴까요? 이번 네. 주는 그래도 좀 한산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뭐 지난주에 워낙 큰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이번 주는 상대적으로 좀 한산해 보이는데 그래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예전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런 지표들에도 시장이 예민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예. 하나하나 다 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번 주에 이제 BOJ 통화정책회의가 있게 되겠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민하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예산안 2차 시한이 좀 오늘까지라 보시면 되는데 이미 뭐 우리가 금투세 관련해서 예산안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금투세 관련해서 일을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만약에 그러진 않겠지만 거의 합의를 다 봤다 그러고 있고 통과만 하면 된다 그러지만은 만약에 통과를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왜냐하면 우리 세금을 회피하는 물량 같은 경우가 보통 12월에 많이 나왔는데 몇 년 전부터 보면 그게 앞당겨졌거든요. 10월, 11월 이렇게 계속 앞당겨졌었는데 이번에는 물론 이번에도 세금 관련 매도가 나왔습니다만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예전만 못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잘못되면 이 엄청난 투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우리 그 김진표 국회의장 같은 경우가 굉장히 좀 화를 많이 냈어요. 여야 정치권이 좀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민생을 발목 잡으면 되겠냐 이런 굉장히 화를 많이 냈었는데 오늘이 그 2차 또 시한입니다. 오늘까지는 좀 하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게 아마 또 연말에 우리 주식시장의 투심을 조금 왔다 갔다 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셨던 중국의 기준금리라 볼 수 있는 LPR 금리가 이제 화요일 날 결정이 되겠고 또 하나 이제 또 중요한 게 금요일 보시면은 11월 PC 물가지표 요것도 항상 우리 물가지표 중에서 중요한 것으로서 연준에서 또 자세히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 근데 나머지도 보시면은 꽤 있거든요. 몇 개 지표들 경제 지표들이 있는데 이런 작은 경제 지표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아무래도 좀 작은 이슈 이벤트에도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는 장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이번 주에는 이 주택 관련 지표들도 상당히 많이 발표되는 만큼 말씀하신 대로 좀 작은 지표들도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부터 시작되는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월요일 같은 경우 제가 좀 좋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난주는 제가 시장을 좀 내년 시장에 대한 큰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기대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내년을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뭐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증시가 흔들린 것 또 최근에 많이 고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2차 전지, 전기차 관련주들도 그렇죠. 미국과 우리나라 많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또 금요일 우리 미증시에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금요일 미증시 뭐 테슬라도 많이 빠지고 종목들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이 좀 나왔죠. 종목별로 나왔었는데
가장 특징적인 게 포드가 마이너스 7%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예. 그 포드가 급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역시 가장 큰 게 경기 침체. 그리고 최근에 포드 같은 경우 전기 픽업 트럭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요 소식 때문이었거든요. 예. 원자재 가격이 올라오니까 인상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는데 물건을 팔려고 하니까 경기 침체 때문에 안 팔릴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요 얘기는 자동차 업종에 대한 좀 부정적인 얘기는 미국에서 이미 3, 4개월 전에 나왔어요. 올해는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은 자동차가 쇼티지만은 내년 넘어가면 오히려 자동차 쪽이 공급 과잉일 수가 있다. 왜? 경기 침체 때문에. 그 얘기 이미 한 3, 4개월 전부터 나왔는데 그 얘기가 또 나오면서 원자재 가격과 맞물리면서 포드가 급락이 나왔다는 것. 이건 우리 증시를 누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이제는 국면이 경기 침체 쪽으로 넘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계속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찜찜한 건 뭐냐면 그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파월 불확실성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 파월 연준 의장이 실기를 한번 하고 나니까 시장에서 이제 안 믿어요, 문제가. 지난번에 우리 얘기했던 인플레이션 관련해 가지고 일시적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결국 시장의 말이 맞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일시적이 아니더라. 지금 걱정한 건 뭐냐면 우리 10년 만기 국채 금리를 보시면은 6개월 단위로 제가 보고 있는데 이게 고점을 때렸다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지금 파월 연준 의장의 얘기대로 금리는 좀 올리고 있는데 경기가 연착륙할 것 같다 그러면은 이 금리가 올라가야 돼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올라가지 않고 계속 하강을 하고 있거나 그런 모습인데 이건 경기 침체가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이고 파월 연준 의장의 경기 연착륙 가능성 얘기를 안 믿는다는 겁니다. 요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시장이 좀 답답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래서 시장 연말을 맞이해서 지금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지수는 조금 답답하게 계속 갇혀있는 흐름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겠고요. 그래서 수급 자체는 얇아졌기 때문에 종목들의 변동성은 조금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증시 상황을 감안했을 때 투자 전략은 이번 주에 어떻게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네, 계속 내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내년을 생각한다면 중요한 키포인트는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경기 민감 섹터를 언제 잡느냐. 경기 침체 얘기는 나오지만은 내년 우리가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 경기 민감주를 언제 잡아서 수익을 내년하는 과정인데 지금 당장 우리 시장을 놓고 보면 많이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민감주가 움직이기 전에 경기 침체 이슈가 먼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우리가 좀 큰 시장을 볼 때 감안을 좀 해야 되겠고 지금 시장은 거친 종목 장세가 아마 좀 계속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급 자체가 워낙 얇기 때문에 작은 이슈나 그런 것에 의해서도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이 나오는데 특히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들은 잘 안 움직여요. 반면에 펀더멘털이 없는 좀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내동매매는 좀 경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리가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시세만 보고 달려들면 나중에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강조드리는 부분 우리가 시세보다는 사세를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이 그런 순간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가장 인용을 많이 해드리는 우리 투자 포인트는 뭐냐면 예전에 우리 수필 중에서 방망이 깎던 노인이라는 수필이 있는데 예. 들어보셨습니까? 가물가물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뭐냐면 서두른다고 뭔가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다둥이 방망이 하나를 사려고 하니까 그 방망이 깎던 노인이 너무 뜸을 들이고 너무 정교하게 깎느라고 시간 다 보내더라. 재촉을 했더니 이런 말을 합니다. 끓을 만큼 끓여야 밥이 되지 생쌀이 재촉한다고 밥이 되냐 그 얘기를 했거든요. 뭐냐면 투자에도 다 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너무 수익 내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면 오히려 계좌가 더 깨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내 계좌의 포트폴리오를 내년에 맞춰서 정교하게 깎아나가는 어떤 과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말자.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격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트리플 인베스트의 김우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